네,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도 이어가는 체육 수업 3국기 챌린지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구와 관련된 활동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11차 시 때 농구 활동 챌린지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스피킹 챌린지로 이제 농구 포지션을 했었는데요. 그때 1, 2, 3번을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4, 5번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슬램덩크 그 만화 썰 풀다가 이제 선생님 그때 분량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편집했던 나머지 분량들을 잠깐 살펴보고 4, 5번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만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슬램덩크.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한 오후에 한 5시 반쯤부터 해가지고 6시 반까지 TV를 틀면은 어린이 만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KBS, MBC, 뭐 SBS 여기에서 만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봤던 게 옛날에 MBC 그때 볼트론, 뭐 슈퍼 그랑조 그런 거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S에서 이제 천사소녀 네티 그리고 그때 그 갑자기 약간 혁명처럼 나타났던 게 이제 그 세일러문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뭐 이런 만화가 다 있어. 약간 좀 충격을 먹었었죠. 그리고 베르사유의 장미는 화사하게 피고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만화 있어요. 그때 5시 25분 되면은 이제 SBS에서 슬램덩크 했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랑 막 선생님 형들이랑 막 같이 막 그거 슬램덩크 막 조마조마 하면서 봤던 게 아직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5시 25분부터 해가지고 5시 45분까지 그때 했는데 하필 또 선생님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신 날에는 5시 40분부터 뭘 하냐면 KBS 1TV에서 동물의 세계를 해요. 근데 집에 TV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또 그거 동물의 세계 틀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 마지막에 그 5분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탁 그 골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막 마지막에 덩크슛 막 날아가면서 어떻게 됐지 하는 순간에 동물의 세계 갑자기 세렝게티 뭐 이런 초원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선생님 그때 그게 너무 막 속상했어요.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그러셨거든요. 뭐 그 쓸데없는 만화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물의 세계도 그렇게 쓸데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 덕분에 어려서부터 동물의 세계를 엄청 많이 봐가지고 선생님 동물 잘 알아요. 이 얘기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농구는 포지션이 5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숫자로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명칭은 포인트 가드부터 제일 큰 5번 센터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랑 등치 이런 것과 좀 번호 순대로 이렇게 비율로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외우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번과 5번인데요. 4번은 이제 파워포워드 슬램덩크에서 주인공이죠. 캐릭터 강백호 시뻘건 머리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4번과 5번 파워포워드나 센터들은요. 골대 근처 주변에서 이렇게 득점을 하거나 리바운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바운드라고 하면 이제 안 들어간 공을 다시 잡는 걸 리바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 키들이 굉장히 크고요. 골 밑에서 막 몸싸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덩치도 굉장히 큰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5번 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채치수라고 이제 캐릭터 나와요. 이제 별명이 고릴라. 이제 약간 고릴라 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파워포드를 보면은 안에서 뭐 리바운드도 같이 하고 골밑슛도 넣긴 하는데 가운데 중거리에서 미들슛 같은 것도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골대 밑에만 이렇게 몰려있으면은 공간이 없어요. 공을 받기에도 너무 힘들고요. 막 다른 수비도 있고 우리 편 또 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공간을 조금 넓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까지 좀 골대랑 떨어져서 나와서 슛을 쏘는 척 하면은 상대편 수비수가 같이 따라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안에 센터한테 패스를 넣어주면 센터가 공격할 수 있는 좀 공간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파워포워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1번, 2번, 3번 이런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크린 봐주는 역할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스크린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편 슈팅 가드가 이렇게 슉 지나가요. 그러면은 상대편 슈팅 가드 같은 것도 수비로 따라가겠죠. 수비 앞에 따라가면은 제가 이렇게 우리 편이 지나가서 이렇게 벽을 치고 딱 서주는 거예요. 우리 편은 지나가지만 따라가는 수비는 못 지나가게끔 이렇게 막는 거를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농구에서는 이제 그게 공격 전술로 이제 사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막아주면은 우리 편 슈팅 가드가 여유 있게 수비를 따돌리고 슛을 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드가 가운데까지 나와서 슛을 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나와서 스크린을 봐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약간 그래서 굳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이제 5번 센터 같은 경우는 골대 밑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가장 좀 키가 크고 요즘 센터 되려면 거의 다 2m 5 이상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될 정도로 굉장히 키가 커야 되고 덩치도 굉장히 좋고 힘도 엄청 좋아야 돼요. 그래서 팀에서 이 센터가 굉장히 좋으면요 득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골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넣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 좋은 센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도 이게 센터들 막 엄청난 애들 막 같이 키 엄청 크고 덩치 큰 애들도 같이 막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는데요. 요즘에는 근데 센터들도 바깥에 나와서 같이 이제 스크린을 봐주고 그 다음에 공격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요. 4번과 5번의 역할이 마찬가지로 약간 좀 희미해지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좀 구분을 하자면요. 그래도 파워포드가 좀 더 꾸준히 바깥까지 나오고 미들슛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더 많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또 5번 센터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요. 중간에서 쏘는 이런 미들슛 능력도 굉장히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막기 어려운 거죠. 골 밑에서만 있으면 골만 열심히 막 밀어내면 되는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슛을 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상대편 이렇게 수비가 또 바깥까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선수가 예전에 이제 서장훈 선수는 3점 슛까지도 굉장히 좋아서요. 상대편 이제 센터를 바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득점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면 동시에 좋은 거는 우리 편 다른 파워포워드나 뭐 스몰포워드 같은 친구들이 골 밑에서 들어가서 득점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 수님 진짜 슬램덩크 말하고 싶은 거 진짜 엄청 많은데 이거 또 그거 말 다 하면 여러분 또 악플다고 선생님 또 가슴에 총 맞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이어서 활동 챌린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